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사자 검색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기회를 붙잡자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휴전이 임박했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세요. 16입니다. 자, 여러분, 이 16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 Extreme Fear 상태예요. 와, 정말 이만큼 떨어진 건요, 2022년도 그때 금리가 막 폭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왜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때 화들짝 놀랬죠. 그러면서 미친 듯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금리 올리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들,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공포 분위기로요. 와, 올 게 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막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22년도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심리 상태가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막 16, 10, 15, 14, 12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안 좋았죠.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상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극도의 이 공포 상태가 지금 사실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관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트럼프가 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또 이 유럽까지 막 굉장히 이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타임 정도는 다 올릴 계획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올리니까 저쪽도 올리면서 지금 뭐 맞불 작전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2배 받고 3배 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22년도까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관세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22년도랑 비할 바는 아니에요. 아마 이것도 더 빨리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년도는요, 아주 오랫동안 길게 더 갔거든요. 근데 이번은 오히려 더 빨리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에 그 심리 상태는 얼어붙어 있지만,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조금 더 좋아지고 있죠. 자, 오늘 전체 그린라이트인데 0.21 다우가요. 그리고 S&P가 0.26, 그리고 나스닥이 0.29입니다. 막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린라이트이 들어온 것 자체가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일 주식시장도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요, 나스닥도 힘이 없잖아요. 선물 시장이 보통 S&P의 2배 정도 뛰어오르게 돼 있는데 좀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지금 시장은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외에 사실 희소식들이 또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것.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관세 전쟁이 너무 과하게 지금 현재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시장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회복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보세요. 오일하고 10년물 금리는 계속 좋습니다. 66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오일이 아주 좋죠. 뭐 이거 60달러까지 더 아래 내려가면 더 좋고요. 60 지금 6 정도면요, 근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물가를 잡는 데는 굉장히 좋고요. 10년물 금리도 좋습니다. 4.27, 4.2, 4.1까지도 한번 찍은 적 있죠. 4.19요. 근데 4.27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더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근데 지금 주식시장 붕괴나 다른 것들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그 트럼프하고 최근에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재무장관이랄지 국무장관이랄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방향은 right direction으로 가고 있다. 뭐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만 이런 걸 보라는 거죠.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할 수 있게끔 부동산 금리 내려가고 또 돈 빌릴 수 있는 차량 돈 빌릴 수 있는 내려가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재무장관도 지금 좀 알려야겠다 싶었는지 계속해서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알만한 사람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에 다 덮여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언론들이 더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도배돼 버리고 있죠. 시장을 막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무튼 오늘도 지켜봐야 됩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요, 그럼 이렇게 조금 횡보하다가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먹구름이 덮여 있지만요, 그 먹구름 너머에 사실은 또 이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그 이 밝은 빛들이 지금 여전히 있어요, 주변에요. 자, 오늘 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주도하는 시즈파이어에 드디어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Ukraine has agreed to an immediate 30-day ceasefire negotiated by 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바로 30일간 ceasefire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하자라는 거예요. 자, 총 그만 쏘고 이제 즉각적인 그것도 immediate 30-day ceasefire라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30일간의 ceasefire를 우리가 좀 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어그리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러시아만 이 플랜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자, 그 다음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Ukraine is ready to start talking and stop shooting. 자, 이제 대화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stop shooting, 총 쏘는 것도 멈추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직접 국무장관이 했으니까 뭐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 거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동의한다의 사인을 딱 해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US immediately lifted its pause on sharing intelligence with Ukraine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게 그동안 제공해왔던 군사 정보랄지 러시아의 움직임랄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있죠. 1급 비밀들. 그런 정보들을 그동안 멈췄던 걸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랑요. 그리고 resume security assistance to that country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안보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 있죠. 뭐 군사적이랄지 뭐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 그 나라에 계속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요청했던 게 미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제 조건 같은 게 우리 안보를 지켜달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했던 안보는 소위 미군이 들어오거나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군이 들어가는 건 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뭐 나토 가입 그건 안 되고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까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건데, 자, 그런 것까지 유럽군이 지금 그렇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미국이 제안한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좀 더 러시아도 편하고 좀 심플하게 일단 전쟁 그만두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인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Security Assistance 계속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세요. 자, ASAP죠. Comprehensive Agreement for Developing Ukraine Critical Mineral Resource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광물 리소스 있죠. 그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지금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 합의안을 결론을 이제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또 이제 미국도 계속 움직이죠. 미국 트럼프도 공짜는 없다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그동안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 뭐 한 3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소식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편이건 뭐 무엇이건 간에 일단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데 유럽은 너무 땡큐인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요, 기름값이 굉장히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ceasefire proposal이 제시됐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동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바로 유로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을 움켜잡았던 아주 어떤 뭐랄까요, 이 지뢰밭 같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유로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만큼 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tariffs, 초록색을 하지만 tariffs squeeze stock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여전히 주식을 스퀴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또 트럼프가 유럽에도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은 꽉 지금 쥐고 있어요. 주식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흔들리고 또 유럽 시장도 흔들리듯이 현재 이 관세라는 것을 흔들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이 멈춘다라고 하는 건요, 벌써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요, 관세도 한 번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전쟁 끝난 것과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관세 정책이 없었다라면요, 이 전쟁 끝내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을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조금 감내하겠다라는 거, 지금 초반에 내려가는 거, 주식 내려가는 거 좀 감내하고,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좀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소위 말해 상저하고 이런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지금 어쨌든 하락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모아 가는 것들은요 좋습니다. 분할 매수하시면서요, 이거는 나중에 지나보면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고 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은요, 주식시장 10년 투자하면 여러 번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하락장은요. 그러면서 또 복귀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꼭 이럴 때 겁먹고 막 욕하고 내뱉고 성질내고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또 상승 때에 또 그때 뒷배탑니다. 그러다가 또 욕하고, 욕만 하다 끝나요, 인생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장은요,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더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승장이 정말 찾아와요. 예상치도 못한 때요. 그게 22년도에서 23년 넘어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눈앞에 안 보이니까 지금 막 지금 욕하고 이거 내가 괜히 했다, 신세 한탄하고 그러는데,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식 수량은 그대로예요. 수량이 깎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주가의 프라이스만 내려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수량대로 여러분들의 액수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은요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펼쳐오고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가 과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캐나다도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retaliatory tariffs를 미국을 향해서 했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도 또 화가 나서 25%의 steel aluminum tariffs를 공식적으로 이제 take effect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이제 바로 공식적으로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25% 바로 때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게 테슬라하고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랑은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이제
이쪽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포드랄지 GM 쪽이 더 데미지가 큰데 테슬라도 다 같이 자동차 회사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면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별붙인 거 보십시오. EU to impose counter tariffs on over 28 billion of US goods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이 또 미국에 대해서 미국 상품에 대해서 무려 28조 규모죠. 이게 이제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35조, 40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복 관세인데 또 미국이 유럽을 향해서 또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한 번 더 달리겠죠.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먼저 관세 부과하니까 저쪽에서 보복 관세 매기고 그 보복 관세에 트럼프가 볼 때는 니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 아닌데 하면서 또 거기다 더 얹어버리니까 뭐 2개 받고 3개 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요런 시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불확실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유럽하고 이렇게 한바탕 하고 캐나다도 지금 한바탕 하고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유럽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겠죠. 지금 중국은 이미 벌써 그렇게 전쟁 중이고, 그러면 이제 뭐 한국,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도 뭐 다 있거든요. 요런 아시아까지도 또 관세를 다 매기겠죠. 그러면 그쪽도 관세에 대해서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심리 상태가 얼어붙는 거예요. 앞에 16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시장 분위기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도 어느 시점에 트럼프가 우리가 일부 때도 봤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트럼프가 이게 가다 보면요 너무 이게 과하게 주식시장에 부담을 준다 그러면요 어느 시점에는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올려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시장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시장이 침체로 가잖아요. 중국도 지금 침체고 미국도 간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파월 네가 언제까지 버틸지 한번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바이 테슬라를 외치는, 테슬라를 사자라고 하는 바이 테슬라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요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파란색 선이죠. 이 바이라고 하는 거 외치는 것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쭉 그랬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3월달 최근에 한 일주 사이죠. 최근 며칠 사이요.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제 바이 테슬라가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는 건요. 이게 결국은 최근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최고점 480 정도 찍고서 거의 500달러 갈 뻔했는데 지금 뭐 200달러대로 내려왔으니까 이건 뭐 그냥 절반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역대급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검색에 바이 테슬라가 그러니까 개미들의 깨어있는 개미들은요 지금 더 사야 될 걸 너무 아는 거죠. 그 최근에 한 뭐 이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이게 폭증하는데 근데 더군다나 여기 이번에 트럼프가 더 지금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이 테슬라 하라고. 당장 테슬라 차를 내가 사겠다는데 오늘 또 뭐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또 더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오늘이요. 어제는 뭐 SNS에다 올렸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백악관에서 거의 화려한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광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오늘 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바이 테슬라,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검색량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테슬라에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가에 매수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정말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Notable increases in Republican leaning state such as Nevada and Florida라고 합니다. 자, 지금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원래 캘리포니아나 뭐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은요, 원래 테슬라 인기가 많아요. 지금 뭐, 저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런 LA랄지 나가보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테슬라는요. 그냥 뭐 10대에 한 3대 정도는 다 테슬라가 보일 정도로 정말 테슬라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인기 많은 게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근데 지금 플로리다 같은 주가 이번에도 트럼프를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쪽인데 그 플로리다에도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 아래쪽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아래쪽에 그 짙은 파란색 있죠. 짙은 색깔일수록 현재 그 수요가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테슬라에 대해서요. 관심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짙은 파란색 왼쪽 끝에 캘리포니아에 보면 짙은 파란색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색깔로 플로리다도 굉장히 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에 급격하게 테슬라를 봐야자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바다도 트럼프를 이번에 이제 지지했는데, 네바다도 결국은 지금 현재 인기가 폭발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바이 테슬라라는 게, 이런 흐름은요, 지금 이 밑에 저변에서 알 사람은 벌써 지금 들어와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욕하는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은 더 떨어져 이러고 있는데, 벌써 이 저변에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안 서둘러도 돼요. 나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하면 나는 살래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테슬라 오래 투자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떨어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요, 야, 이거는 나중에 올라갈 걸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거 믿는다라면, 이거는 너무 그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더 공격적이잖아요. 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 초이스니까, 아무튼 지금 미국 안에서 이 바이 테슬라가 급증하고 있다.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트럼프가 더 질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주 내내 굉장한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사라, 아예 테슬라 차를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보여줬는데 이미 벌써 그런 걸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만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꽤 유명한 바로 이 해너티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션 해너티라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은요, 이 팍스 TV에서 또 뭐 이 사람의 그 쇼를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 거를 every night 보고 있는데 350만 명 정도의 이 소위 말해서 팬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테슬라를 샀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겠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쪽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사실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뭐 전기차 샀다고 해서 그게 뉴스가 되고 아니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누가 샀다고 해서, 테슬라를 샀다고 해서 뭐 이제는 큰 뉴스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좀 특별하냐면요, 원래 이 션 해너티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전기차가 차냐? 뭐 이런 식의. 그냥 과거에 계속 몇 년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판했어요. 대놓고 그냥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는데, 그게 정치적 성향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사람도 공화당 지지자인데, 공화당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중부 지역, 시골 지역들 있죠. 거기는 거의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지배자인데, 거기에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다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쪽, 그 러스트벨트랄지 중부 지역이랄지 이쪽에다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를 좀 싫어하는 발언을 더 많이 하고,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더 그렇고 그랬는데, 그동안 내연차에 대해서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얘기했는데 전기차는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얘기했던 사람이 테슬라를 샀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군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정말 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 지금 이 쇼를 보는 350만 명 시청자들 평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겠죠. 이들도 그러면 전기차 좀 사볼까? 왜냐면 이 사람이 전기차 테슬라를 타보고 나니까, 야, 이건 게임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건 나도 한번 사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테슬라 어떤가? 이런 얘기 묻는데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이 션 해너티가 자기가 어저께 약속한 대로 내가 my new self-driving 테슬라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1000마력에다가 제로백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2초 만에
바로 60마일로 바로 달린다는 거죠. 사실 테슬라가 제로백이 워낙 좋잖아요.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또 워낙 이 제로백이 내연차는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떤 차인가 봤더니 보십시오. 아래쪽에 이 모델 S 플라드입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S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빨간색 모델 S를 소위 산다고 본인이 풀 프라이스로 다 돈 내고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 다가 모델 S를 이제 샀습니다. 워낙 뭐 럭셔리하고 워낙 모델 S가 또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보니까 그냥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뭐 반대니까. 근데 적어도 한번 타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보면요. 이거는 그냥 내연차만 상상하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보면 아는데 안 타보니까 자꾸 비판하고 욕하는 거거든요. 타보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요. 타보면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자율주행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나게 이 사람도 아주 영향력 있는 양반인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벌써 뉴스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요. 어제 트럼프도 그랬겠죠.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나오듯이요. 결국 보수 쪽에서 이제 머스크를 돕자 이런 움직임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 쪽이든 뭐 정치적인 게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결국 살 사람은 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수 쪽까지도 뭉쳐가지고 야, 머스크가 나라를 구한다고 나섰는데 월급도 안 받고 지금 도지를 맡아가지고 정부를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동정론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의도치 않게 테슬라의 시장, 마켓이요 훨씬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 지나 보면요, 이거는 오히려 테슬라 판매에 올해 아마 연말에 가보면요, 테슬라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오늘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자율주행 관련돼서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차 다 갖고 와. 지금 머스크가 당하는 고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무너지는 거, 이런 매크로는요 잠잠해져요. 때가 되면.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기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찬스가 오고 있다는 거, 조금씩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사 모으세요. 뭐 무리하게 막 지르지 마시고요. 조금 사다 보면요, 분위기 타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더 올라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 트럼프 백악관에서 거의 테슬라 쇼를 트럼프가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부 때 제가 다 다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감동적이었다 그랬죠. 뒷부분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은 앞부분에 뭐 이제 테슬라 얘기하고 이런 것만 다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다 말로서 스토리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한 번도 사실 전기차 인프라 이 법안을 취소하겠다고 끝낸다고 이제 딱 행정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자, 그 이후에 트럼프가 전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혹시 전화 왔냐? 라고 트럼프에 전화 왔냐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전화 왔냐? 비서진에게 물었더니 한 통화도 안 왔어요. Any call from Elon? 이라고 했더니 전혀 안 왔대요. 그때 트럼프가 정말 알아차린 거예요. 와, 머스크 찐 상남자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부 때는 설명 안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요, 나라면 요청했을 거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머스크가 대통령이고 본인이 머스크 입장이었다라면 아마 본인은 요청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나 회사 어렵고 이러니까 좀 도와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유리한 거 좀 주고. 트럼프가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머스크는 나보다 더 나은 놈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막 윗사람한테나 뭐 가진 자들에게 막 빌붙으면서 막 아부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체질적으로 그걸 잘 못하거든요. 뭐 아부 떨고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머스크도요 그런 걸 잘 안 해요. 물론 본인이 뭐 사실 부자고 세계 최고의 부자고 뭐 이미 어마어마한 걸 이루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도요 머스크가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뭐 아부하고 내 거 좀 해달라 뭐 부탁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중에도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빨라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가서 아부 떨고 막 그 아양 떨어가지고 얻어내고. 근데 뭐 나이 든 사람들은요 보통 아부 뜨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아부 뜨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자, 아무튼 머스크는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그런 걸 안 하지? 나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아예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 뭐 이미 머스크는 사실 세계 최고 부자인데 뭐 스페이스X와 테슬라 스페이스X만 해도 끝난 건데 뭘 더 아쉬워서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냥 머스크는요, 이제는 이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어. 순수한 마음인 거죠. 순수히 돕겠다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죠. 뭐 물론 트럼프도 월급 안 받고 있지만 머스크는 더 이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 욕만 들어먹는 일인데. 근데 하게 됐을 때에 엄청난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앞장서서 이걸 지국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그렇게 머스크가 막 백악관에 테슬라 차 끌고 오고 다 해주니까 머스크도 너무 좀 미안하면서 고맙잖아요. 도와주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것도 또 감동이에요, 사실은요. 이 둘이 오늘 주고받았던 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머스크가요, 오늘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중에 말을 좀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미스터 프레지던트 내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in support of the policy of the president 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에 이 지지에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미국 안에서 2년 안에 2배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커미트먼트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럼프도 고마워서 머스크를 돕자고 해서 머스크를 이제 백악관으로 불렀고 자동차를 쫙 진열하고 기자들 앞에서 완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사주자고. 테슬라를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도 머스크도 그 기대 안 했는데 고마운 거잖아요. 머스크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근데 또 자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또 답례로 내가 미국에 두 배로 더 올리겠다는 생산을요. 사실 이거 좀 무리수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머스크도 고마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여러분 너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머스크에게 고마워서 내 편이 되어줘서 또 나를 도와줘서 트럼프도 진짜 그 감동이 있거든요. 본인이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기를 끝까지 도와주니까 대통령 되도록 1등 공신이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막 써줬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준 거를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도 고마우면 백악관에다가 자동차를 다 갖고 와서 쇼하는 거는 트럼프답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머스크가 2년 안에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뭐예요? 미국의 제조업을 가조자란 거잖아요. 다 바깥에 있잖아요. 포드, 멕시코에서 만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 안 그래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데, 미국에서 2배로 더 늘리겠다. 자동차 생산을. 그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 안 해요. 그냥, 등만 토닥토닥 두들겨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너는 안 해도 돼. 나 엄청 도왔잖아. 이거거든요. 진짜 이것만 두들겨요. 제가 그때 트럼프가 등을 두들길 때, 이 마음이 짠하면서 감동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명 얘기가 여러분들 충분히 감동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등만 토닥토닥 두들기는 게 너는 안 그래도 돼. 너는 많이 했어.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요. 다른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오픈 AI를 이런 500억 투자한다. TSMC가 투자한다면 딱 한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먼저 막 또 쇼업 하잖아요.
보라고 아메리카에 이 얘네들이 투자한다고 막 500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스크가 또 생산을 2배 한다니까 너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거든요. 와, 제가 그 등을 토닥토닥 뚫기는데요. 아, 정말 울컥할 정도의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트럼프 같은 성향을요. 근데, 정말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그 진심과 머스크의 진심이 만나는 그 장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이 감동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 이 너무 감동적인 거로 빠지니까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래쪽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의 감사 표시로 또 2년 안에 2배로 늘린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쯤 됐을 때에 2배로 늘린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몇 대를 생산한다는 얘기냐면요. 66만 5천 대거든요. 24년도. 작년도에 66만 5천 대였어요. 미국에서만. 그럼 이거 2배면요. 133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 대 정도 내년 미국에 올리겠다는 건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요. 그럼 이거가, 이 머스크가 그냥 던졌을까요? 미국에서 2배 올린다는 게 이거는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이버캡, 또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로보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생산할 거고 또 그 저렴한 차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 속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133만 대를 한다 이러면 어마무시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정말 나오게 되면요,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뭐 이쪽은 더 여전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사실 바이 테슬라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또 감동적으로 제가 혼자 울컥해서 또 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LA 정규TV였습니다.